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남기며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정상 간 합의문에는 자유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빠졌는데요. 보호무역 기조를 추구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부재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에이펙 기업인 회의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흡한 정치적 성과를 기업 외교가 보완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대우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과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또 한일, 한중,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까지 아주 굵직한 일정들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일단 한미 협상 관련해서 공식 문서죠, 팩트시트. 이게 네. 이제 이번 주 내에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일단 이 실무자급들은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두 분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왕 교수님.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에이펙 슈퍼위크 주간 이전에 네. 사람들이 특히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행사에 대한 어떤 예상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들 전망했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중도 그렇고 미중도 그렇고 경주 선언문이 나올지 이런 모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전망이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다자회의 외교 행사를 하다 보면 네. 불쾌한 요소들이 사건사고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행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성과가 있었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 실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굳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네. 경주 선언이 어찌됐든 채택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AI 이니셔티브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두 개의 이제 문서까지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에이펙 회의였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왕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 대상되는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사람들의 대통령들이나 최고 지도자들이 금방 이렇게 임기를 끝낼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임기를 지속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분들하고 예. 4, 5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하고 이견이 있고 같이 동의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는 향후 4년 동안에 굉장히 큰 외교 정책을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성과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에이펙 의장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주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에이펙 경제 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물론 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은 경주 선언 에이펙 21개 회원국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채택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 있어서 왕 교수님, 네. 내용적 측면 또 네. 형식적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주 선언이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네. 나왔습니다. 네. 그것 자체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30년 이렇게 쭉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무역이라든가 다자주의를 통해서 경제 협력,
회원체들의 경제 협력을 촉진한다.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성원 뭐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전제기 원칙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표현이 빠지거나 이제 돌려서 표현이 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대신 또 예상하지 않았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열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라는 문제는 지구촌이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최한 에이펙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다라는 인식의 공통적인 의견도 내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폭넓은 점에 대해서 합의한 점 매우 의미 있고 앞으로 경주선언이 AI 문제에 따른 인류의 논의 과정에서 경주선언이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유무역이랄지 뭐 WTO랄지 뭐 다자주의랄지 이런 단골 표현들이 빠진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갔잖아요. 네. 이 부재가 참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역시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더 크게 큰 틀에서 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 그나마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 문구는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찍 이제 본회의 참석 안 한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에이펙 계기로 방한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CEO의 그 치맥 회동 뭐 등등의 행보들이 상당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하고 기업에게 GPU 26만 장 공급 결정을 발표한 부분이 상당히 큰 뉴스였는데 엔비디아가 김 시장님, 네. 삼성, 뭐 SK, 뭐 정부, 현대차 이 등에게 GPU를 수십만 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이게 26만 장이라는 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네. 지금 독일에는 10,000장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다 합해가지고 10만 장이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12만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26만 장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아마 30만 장 가까이 되게 될 텐데 그 정도 되면은 세계 3위 규모의 블랙웰을 가지게 되는 GPU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AI 3대 강국이 되고자 하는데 그곳으로 가는 하나의 큰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왜 젠슨 황이 이렇게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이렇게 GPU를 많이 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이 젠슨 황은 한국을 AI 동맹으로 삼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는 젠슨 황이 한 발언 중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네. 산업, 그리고 AI 역량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국만한 나라가 이 세상에 몇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력, 인력, 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통신, 전자, 반도체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AI의 전략 동맹으로 삼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예, 왕 교수님 지금 네. 그 젠슨 황 입장에서도 물론 네. 우리에겐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젠슨 황 입장에서도 한국에 이런 수십만 장의 GPU를 공급했을 때 뭔가 얻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걸 텐데 네. 그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말고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삼성이라든가 한국 기업들과 수십 년 동안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 협력 과정에 대해서 만족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에서는 그 정도의 만족이 없었다. 이런 어떤 배경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결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정상이요, 양국의 협력이나 관계 복원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대화가 오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공동 성명은 또 없었던 부분, 이 부분도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회담 결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공동 성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정상이 상견례의 의미가 굉장히 큰 회담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대통령이 된 지 됐고 그런데 한중 관계가 사실은 냉각이 된 것이 냉각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파탄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9년 전입니다. 2016년 7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9년 만에 관계 개선을 서로가 얘기하는 정상이 만나서 상견례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뭐 성명 내고 뭐 결과 내고 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서로가 확인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앞으로 잘 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 이것에 대한 두 정상의 개의적인 신뢰를 확인하는 게 더 큰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봤을 때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너무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8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한미 정상 간에 상당한 신뢰가 형성이 됐습니다. 처음 만난 거거든요. 신뢰 형성이 됐죠. 근데 이번에 2달 만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 단계에서 협상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합의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회담 직전 또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단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상 간의 개인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개인의 지도력이 강한 그런 리더십에서 그 중요한데 이번에 그게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김 실장님? 이제 이랬던 거죠. 우리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분명하게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민생 문제가 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연장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됐죠. 그래서 제일 컸던 것은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달에 다 끝났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연장을 이제 하도록 70조 정도 되잖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렇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걸 해줬으니까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무역 투자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가지고 6개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민생과 관련된 양국 국가의 그거였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대통령께서 설명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END잖아요. 교류하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하고, 노멀리제이션하고,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디뉴클라이제이션 하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건설적인 역할을 이제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북한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로 내 그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아무리 하해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어도 지금 뭐 북한은 꿈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고위급 교류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중국하고 한국하고 전략적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이게 서로 주고받는 식이 된 것처럼 모두 발언은 미리 준비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이 여기에 꼭 답변을 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적절하게 건설적 역할을 앞으로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중국 사이는 이웃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사갈 수도 없는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우리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복원을 넘어서 발전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이렇게 무거운 주제도 서로 대화가 오갔습니다만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 준비한 선물도 소개하는 친교 시간도 가졌습니다.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양 크림하고 아이크림입니다. 这是我们韩国的一个化妆品品牌，也就是 LG 所创作的厚的一个营养膏和眼霜。女士用的，是的， 여성용이죠. 是的，是的，女士用的， 여성이 겁니다. 是给女士。是韩国的产品， 핸드폰입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你主要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점 확인해 보십시오. 내 거 아니지 물어본 건가요? 영양크림, 아이크림 여성용이죠라고 시 주석이 물어봤고 보완이 잘 됐느냐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서 뭐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는 대화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벼운 주제, 가벼운 소재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하는 이런 분위기도 상당한 우호 관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초점이 된 것은 두 정상이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네. 신뢰,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허탈하게, 소탈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좀 친근하게 친밀감을 높이는 이런 접근법을 지금 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저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샤오미라든가 중국 제품은 언제나 도청 기계가 숨어져 있고 그래서 중국 제품을 쓰면 안 된다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중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시진핑 주석 앞에서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불쾌하게 이 사람 왜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어려웠겠죠. 근데 바로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장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담으로 받아주는 과정에서 두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이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신뢰 형성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안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화기애애해서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한한령 이른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중국 측에서 좀 해제를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번 정상회담 관심이 많았는데 물론 뭐 이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린 바는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제해 달라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안 맞기도 한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한령 어떤 한국의 콘텐츠로 관련된 금지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체감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러긴 하지만 가능성도 한한령의 해제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시진핑 주석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그 박진영 씨, 위원장. 네. 예, 그분이 지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네.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한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이걸 베이징에서 한번 K-팝 공연을 네.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거 좋지. 그러면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을 아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만일에 이제 저게 물꼬가 터지면 아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자료 설명에 네. 위성락 그 안보실장도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한령에 대한 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